그러고 보니 에밀리는 매일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게 꿈인가? 내가 자고 있다. 머리에 상처를 입은 것 같다.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네. 세면대에 피가 고여있다. 머리에 얘도 머리에 여기 피가 고여있어요. 피가 고여있대. 피가 묻어있어. 관엽식물. 남자 화장실. 소변기다. 화장지가 떨어져 있다. 화장실도 피투성이. 이 병원이잖아. 304호실이라고 적혀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 식사 같은 걸 운반할 때 쓰는 외건이다. 헐 깜짝아 진짜. 303호실이라고 적혀있다. 문이 안 열리고요. 얘가 과거의 병원을 이렇게 만든 건가? 특별히 눈에 띄는 물건은 들어있지 않다. 체온계가 놓여있다. 뭐야 저기 책이야? 휠체어. 창문 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시계는 멈춰있다. 매일매일 비슷한 꿈을 꾼다? 네, 꿈속에서 에밀리는 언제나 또 한 명의 자신의 상처 입히고 있다고. 그것도 어디서 배운 건지 무척 잔인한 방법들로. 뭐야? 화장지다. 의사의 메모 2를 손에 넣었다. 에밀리는 매일 비슷한 꿈을 꾼다. 현실에서의 자해보다 더 위험한 방법들로. 또 한 명의 자기 자신의 상처 입히는 꿈을. 자기 자신의 상처 입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라도 반영되어 있는 것일까? 2004년 1월 19일. 아빠가 떠난 지 딱 한 달 되는 날이네요. 낡은 라디오 카세트다. 카세트 테이프 입구 삽입구가 열려있다. 나는 없는데? 판자로 막혀있어 지나갈 수 없다. 내가 자고 있다. 바닥에 약이 널려있다. 약을 보관하는 선반이다. 링거를 걸어둔 링거대. 비디오 테이프 B? 302호실. 식사 같은 걸 운반하는 데 쓰는 외건이다. 뭐야 저거 펭귄. 침대에 피가 묻어있고요. C. (301호실) 내가 자고 있다. 화장지. 비디오 테이프 A. A. 카세트 테이프 A. 에밀리의 상처를 보고 있으면 너무 슬퍼서 울어버릴 것만 같아서. 하지만 제가 울어버리면 그 아이를 불안하게만 할 뿐이니까. 본인은 그다지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진료 중에 말을 걸어보아도 아무 말도 해주질 않아요. 단순히 낯을 가리고 있는 거라면 좋겠지만 상처가 낫는 것마저도 싫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씩 열려 여기가. 카세트 하나 넣을 때마다. 카세트 테이프 C. 엄마와 의사 선생님은 언제나 에밀리 틀림없이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라고 말해. 울고 있는 건 내가 아닌데. 나는 건강한데도. 자신에게 이런 건 정상이라는 건가? 난 울고 있지 않은데 너네들이 울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데 짐작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에밀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질 만한 일이라든가 아빠의 파병? 에밀리가 자해를 하게 된 건 그 사고가 일어난 뒤 조금 지난 시기부터였어요. 그것부터 말해야지. 역시 그 사고와 관계가 있는 걸까요? 무슨 사고가 있었기는? 되감기? 열렸어. 가자.
지하실? 여기도 닫혀있네. 세탁기. 바구니에 엄마와 나의 옷이 들어있다. 세제가 놓여있다. 전원 코드를 손에 넣었다.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이다. 통조림. 약간 지하 벙커 같은 느낌이네요. 여긴. 이런 것도 상호작용이 되나? 안 되네. 전원 코드는 뭐야? 거실에서 우는 소리가 들린다. 어차피 제가 가야 할 곳이에요. 엄마가 울고 있다. 끝이야? TV 틀어드릴까요? 어머니? 저기 있어도 들려. 케이크. 커다란 케이크다. 초콜릿에 생일 축하해 에밀리 라고 적혀있다. 어머니 울음소리. 울음소리라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전원 코드를 라디오에 연결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머니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 12월 19일 오전 7시경 남쪽 14번 거리에 신호에 멈춰있던 택시를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파병도 아니고 돌아오시다가 죽은 거야? 이로 인해 택시의 승객이었던 윌리엄 크랜스턴 씨가 흉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후송. 약 1시간 뒤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헐.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다. 아니, 파병 가서는 그렇게 잘 살아 돌아오셨는데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치 윌 어째서 죽어버린 거야? 나랑 에밀리를 놔두고. 이런 건 정말 너무하잖아. 창고의 열쇠를 손에 넣었다. 창고의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었다. 소설. 나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래도 후회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아. 확실한 건 설령 이 길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길을 선택한 거니까. 엄마의 일기 3을 손에 넣었다. 휠이 돌아오는 건 아직이려나? 어떤 요리를 만들어줘야 기뻐해줄까? 장례식을 끝내고 묘비 앞에 서 있는데도 아직도 그런 걸 생각해버리는 때가 있다. 2003년 11월 16일 26일. 내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 보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괴롭다.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이 사라질까?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지. 그건. 바구니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 고무장갑을 손에 넣었다. 아빠가 사용했었던 의자다. 공구상자다. 자물쇠가 잠겨있어 열리지 않는다. 청소기. 사진. 코토칼. 머리에 이치윌. 뭘 해도 너무 괴로워. 더 이상 이런 건 싫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빠가 죽어가지고 엄마는 패닉 상태에 계속 패닉에 페인까지 거의 돼가고 딸은 엄마를 보고 고무장갑 금고의 열쇠를 손에 넣었고요. 이걸로 내 머리를 때린다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어머니, 딸은 생각하셔야죠. 종이조각 3. 아빠가 죽었다고 엄마가 말했다. 아빠에 대한 건 그다지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엄마는 슬픈 건지 계속 울고 있다. 그래, 딸은 딱히 그렇게 막 와닿지 않을 거야.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라고 하기엔 너무 만난 횟수도 적으니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웃어줄까? 열쇠를 사용하여 금고를 열었다. 비디오 테이프를 손에 넣었다. 라벨에 울지 마라고 적혀있다. 비디오 테이프 넣는 데가 어디 있었지?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결국 에밀리는 어디더라? 여기 라디오인가? 아니야 여기 가보자. 사진 라디오에 똑같이 넣을 수 있나? 어디에 넣어야지? 스토리에 너무 충격적이게 빠져있어가지고 여기다. 비디오 테이프를 비디오 덱에 넣었다. 어머니 계속 울고 계시네. 있지 에밀리? 엄마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안 되겠지. 이런 걸 에밀리에게 말했다가는 내가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데. 커터 나이프로 자신을 벤다. 12월 11일 1월 11일이구나 에밀리?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에밀리? 여기에 피가 엄마의 기운,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구급상자다. 약과 의료기구가 들어있다. 핀셋을 손에 넣었다. 손으로는 집기 어려운 물건을 집을 수 있을 것 같다. 엄마의 기사. 갑자기 에밀리가 내 눈앞에서 커터나이프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베었다. 손이 미끄러졌다거나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봐도 스스로의 의지로 베고 있었다. 2004년 1월 11일. 스스로 자신을 상처 입히다니. 어째서 그런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에밀리는 울고 있어서 이유를 대답하지 못했기에 나는 그저 에밀리를 위로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왜 몰라? 당신 때문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하긴 한데 엄마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게 해주고 싶은데 에밀리는 그 방법 여기 의자가 사라졌어 아예. 헐. 공구상자 열쇠. 열쇠를 사용하여 공구상자를 열었다. 톱을 손에 넣었다. 톱. 목재 등을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 또 위험한 거 나왔죠. 칼, 망치, 이제는 톱까지. 바닥에 신문이 떨어져 있다. 신문을 손에 넣었다.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아파트에서 10세 소년의 유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체의 일부가 톱으로 절단되어 있는 등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범인에게 강한 사리가 있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톱으로 절단, 심각하게 훼손. 진짜지? 아이. 올라가지도 못해. 톱까지 했어? 자신의 팔을? 이걸론 부족하다. 이걸론 부족하다. 절단한다. 와 소리 진짜. 와씨. 그만. 병원에 왔구나. 톱이 떨어져 있다.
미주리도 세인트루이스 아파트. 아까 본 거죠. 약을 보관하는 선반. 엄마 일기 5. 그 뒤로 매일같이 에밀리는 자기 자신의 상처를 입히려고 한다. 정신을 차려보면 상처를 입고 울고 있기에 그걸 위로해주면서 상처에 붕대를 감는다. 계속 그런 일들의 반복이다. 윌의 일, 에밀리의 일. 어째서 이렇게 슬픈 일만 잔뜩 일어나는 건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곧바로 울어버린다. 이런 생활은 이젠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 아빠 생각 못하게 계속 자신을 상처 입혔. 영안실? 영안실? 엄마가 울고 피냄새가 난다. 영안실? 영안실 시체가 들어가는 곳인데? 엄마가 울고 있다. 자신의 상처 입힌다. 내가 가득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 배에 뚫려 커다란 구멍에서 피가 새어나고 있는데도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냉정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잊어버려줘, 다니엘. 당신과 만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자고 있다. 나를 만져줘.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사 그곳에는 아름다운 소년이 서 있었다. 나의 팔이 멋대로 움직이더니 소녀의 뺨을 만졌다. 그러자 소년의 안구가 떨어져 내렸다. 카드키를 대고서 의료대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채굴선 때문에 일어난 사고의 부상자들로 잔뜩 붐비고 있었다. 우는 소리와 신음소리의 사이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부의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머리 말하는 겁니다. 나노머신으로도 보완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이 빨간색들만 좀 조합해봅시다. 배에 뚫린 커다란 구멍, 안구가 떨어져 내렸고 두부의 손상. 마녀를 죽이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최대한 괴로워하게끔 책형에 처하여 잔뜩 겁에 실려있는 그녀를 향해서 나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검을 휘둘렀다. 몇 번이고 전신에 갈갈이 찢어놓기 전까지. 토치카의 안에는 시체가 산란해 있었다. 갈갈이 찢긴 팔이나 발들이 악엽과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것에 퍼즐을 맞추듯 조립하면서 이곳에서 쓰러져 나간 전우들의 수를 세기 시작했다. 이 빨간색들이 다 주인공인 에밀리에게 있던 일이겠죠. 영안실. 저기도 내가 쓰러져 있어. 저쪽에.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는다. 약을 보관하는 선반. 너버린 이스미. 에밀린. 아무도 날 필요하지 않아가 아닌 에밀린 날. 아무도 날 필요로 해. 아무는 날 필요해. 에밀리는 날 필요로 해. 시계는 멈춰있다. 사진이 놓여있다. 톱, 망치, 칼. 저 신문은 뭐야? 엘리베이터라고 적힌 스위치. 피냄새가 난다. 공구상자. 목장갑이 떨어져 있다. 엘리베이터 배전반. 엄마 일기 6을 손에 넣었다. 에밀리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미소를 지어 보이면 에밀리는 곧바로 울음을 멈춰준다. 에밀리가 좀 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식이라 자신의 상처 입히며 울고 있는 지금도 똑같다. 2004년 2월 25일. 그래 맞아. 내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째서 좀 더 빨리 눈치채주지 못한 걸까? 에밀리가 상처를 입고서 울고 있다면 내가 미소 지으며 에밀리를 도와줘야만 해. 거짓말이라도 괜찮아. 계속 웃고 있을 수 없다 하더라도 에밀리의 앞에서만큼은 웃어주자.
또 엄마의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또 자신의 상처 입히러 가는 거야? 현실이야 여긴? 자신의 상처 입힌다. 아, 또 상처가 나버렸구나. 울지 마렴 에밀리. 자, 엄마처럼 웃어보렴. 헐, 뭐야? 울지 마렴 에밀리.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는 거야? 에밀리는 엄마의 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계속해서 상처 입히고, 엄마는 에밀리 앞에서는 웃는 모습만은 보여주자 하고, 계속 앞에서 에밀리 또 상처를 입어선 엄마도 사람이잖아. 내가 울면 안 되는데. 내가 울면. 어? 밝아졌어. 다 사라졌어요. 자료도. 종이 조각을 손에 넣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엄마가 웃는다. 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는다. 내가 상처를 입으면 엄마가 웃는다. 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는다. 평소대로라면 그랬을 텐데 오늘은 엄마가 울고 있다. 평소대로라면 웃어줬을 텐데 좀 더 상처를 입어야만 해. 그러니까 엄마가 멀리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면 와서 상처를 입히고 엄마는 웃고 다시 그게 무한 반복이 된 거야. 어머니인가? 본 거구나. 어머니가 잘 자고 있다는 걸, 주무시고 계시다는 걸 본 것 같네요. 창문 밖을 통해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다. 잠깐만. 2004년의 달력. 그리고 여기 있던 상자가 사라졌어요. 들어가지지 않아. 창고 안 들어가지고, 거실 안 들어가지고, 내 사진, 시계 바늘은 아침 5시를 가리키고 있다. 예쁜 꽃, 옷걸이, 아무것도 없어 이젠. 엄마의 일기. 윌이 죽은 뒤로 계속해서 나도 똑같이 죽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에밀리가 자해를 시작한 뒤부터는 그 전보다 더욱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에밀리가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는 건 나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 같은 게 아니라고. 분명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걸 거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뒤부터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삶의 의의를 윌에서 에밀리로 바꾼 거죠. 아직도 자해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다 현실로부터 눈을 돌려버리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렇지. 그래도 에밀리가 나를 필요로 해주고 있다면 아직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닫혀있던 마지막 공간. 박스에 물과 통조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폴리탱크. 책. 엄마의 일기. 자살만이 유일한 도피처란 생각에 이제까지 이 권총을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처분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마저 자신의 상처 입히는 건 의미 없는 일이니까. 잠깐만요. 야, 잠깐 권총. 잠깐. 권총은 진짜. 권총을 손에 넣었다. 이거 또 하러 가는 거야? 아니야. 에밀리는 그냥 망가진 거야? 그렇게? 아직 진행되고 있어. 초과. 캐릭터 칩. 에이, 피포야. 잠깐만, 끝이야? 이렇게 끝이야? 도트 그림 3개 문과기로.
언제 어머니 깼고 에밀리를 깨우러 갔는데 없어. 그렇게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 있고 차고로 가고 있어. 그렇게 지하실로 내려갔고 어머니는 피 스톱. 여기까지 행복한 에밀리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꿈도 희망도 없고 그냥 이건 솔직히 잘 해석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중간까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파병을 갔다 오다가 에밀리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오다가 이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에밀리가 엄마가 우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신을 상처 입히고 엄마가 웃으니까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계속 상처를 입혀서 엄마를 웃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을 보니까 어머니가 울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자신을 총으로 쏜 걸 보니까 또 해석이 애매모호해지네요. 진짜 완전 희망도 없다. 희망이 없어 아예. 보는 내내 찝찝하고 살짝 불편했네요. 마음이. 재밌게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할게요.